자, 근데 우리가 이제 감쇄기하고 증폭기를 한 상태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회로를 더 연결하는 거는 이제 가능하냐 하면 항상 가능합니다. 특별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하면 서브 서킷은 막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회로 설계자라고 하면 회로 설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가 늘어날까요? 내가 만든 서브 서킷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감쇄기는 내가 지난번에 열심히 설계해가지고 이 회로는 증명이 된 겁니다. 이대로 만들면 결과가 잘 나온다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얘를 지금 우리 하는 것처럼 심볼 예쁘게 만들고 서브 서킷으로 보관해 놓고 있다가 감쇄기가 필요하면 얘를 읽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OPM프도 마찬가지입니다. OPM프도 자 내가 회로를 설계를 해보니까 요 모양이 결과가 참 잘 나오더라 라고 하면 얘를 서브 서킷으로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만들어 놓으면 얘를 증폭을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증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증폭하는데 요 증폭이 아까 좀 약했으니까 나 한 20dB 증폭하고 싶으면 얘를 한 10배 정도 하면 되잖아요. 이건 난인버팅이니까 9로 해야겠네요. 9로. 자, 9로 하면 이 10배 증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배 증폭을 해가지고 값을 이제 바꾸고 싶다고 하면 여기는 이퀘이션을 바꿔도 됩니다. 아니면 심볼 이름을 이제 눌러서 자, 여기 보면 에딧 심볼로 가서 이 심볼 이름 눌러서 여기 네임을 등록을 해도 되고요. 그건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선택이 나름이라서 여기서는 굳이 뭐 이 블록 이름에 등록을 하지는 않을게요. 내부에 있는 이퀘이션에서 돌아가도록 한번 해 봅니다. 그럼 여기를 바꿨으니까 돌렸을 경우에 증폭도가 올라가겠죠. 아까보다는 증폭도가 이제 올라가는 거 여러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보다는. 지금은 이제 거의 마이너스 3dB 정도 나왔네요. 마이너스 3dB. 마이너스 3dB. 마이너스 3.5dB 나왔고, 그러나 증폭도 더 올리고 싶으면 여기 서브스킷 들어가서 얘를 나는 이제 한 15kg 뭐 하겠다는 거 언제든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려주면 아까보다는 증폭도가 점점 이제 올라가는 거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필터도 달 수가 있습니다. 필터. 필터도 우리가 한번 달아보면 우리 지난번에 설계했던 필터 회로도 한번 갖고 옵니다. 오픈을 해서 지난번 우리 필터 패러렐 한번 갖고 와 볼까요? 여기에서 요 패러렐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 뉴에서 스키매틱을 등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필요 없는 시뮬레이션 블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퀘이션 블록 얘는 필요 없는 거고 얘도 그냥 지우고요. 프로브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입력과 출력도 필요가 없어요. 얘를 지우고 자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접지를 하나 달게 됩니다. 접지를 달아서 이제 우리 마음대로 증폭도를 증폭도가 아니고 필터의 응답을 설계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포트 필요하니까 포트를 2개를 한번 달아 주고요. 예, 이름은 좀 알아먹기 쉽게 얘는 필터의 인이고
인이고 이는 필터의 아웃풋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심벌도 우리 한번 표시를 해보면 자, 얘는 이름을 이제 필터라고 이제 붙이고요. 여기도 대칭을 해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여기도 글씨 필터라고 적어 볼까요? 필터. 그러다가 쏙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필터 심벌을 하나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얘는 저장을 해두고요. 자, 필터의 서브 서킷입니다. 얘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번 설계에 이제 쓸 수 있는 블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회로 한번 가볼까요? 원래 회로 가서 여기다가 얘를 조금 더 이제 옆으로 옮기고 여기다가 필터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필터도 갖고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필터 회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선 연결해서 맞춰줍니다. 그럼 필터 회로까지 있는 게 이제 계속 완성이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익숙하게 쓸 수 있으면 이 전체 시스템 시뮬레이션도 우리가 설계한 연습을 바탕으로 해서 혹은 설계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통신 회로도 설계할 수 있겠구나. 뭐 제작하는 건 뭐 또 다른 영역이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설계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또 경험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면 필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필터 응답이 이렇게 1kHz에서 딱 떨어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kHz에서 공진하는 회로이기 때문에 이 회로를 보면 원래 얘가 없으면 얘 한번 없애볼까요? 없애는 거는 여기 곱하기 그러니까 디액티베이트 회로에서 한번 누르면 오픈이 되고 한 번은 누르면 숏이 됩니다. 숏으로 만들어서 한번 해서 보면 특성이 이렇게 났잖아요. 이렇게 나온 회로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얘를 액티베이트 시키면 진짜 필터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주파수에서만 값이 커지고 나머지는 뚝 떨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굉장히 재미있는 특성을 이 회로에 부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각각은 들어가면 꽤 복잡해요. 자, 증폭기도 한번 들어가 보고 필터도 한번 들어가 보고 필터도 이런 식으로 구성된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RF 증폭기를 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RF 증폭기도 우리가 새롭게 해석하지는 않고 설계하지는 않고 기존의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픈에 가서 우리가 만들었던 OPM BJT 앰프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얘도 복사해서 새로 한번 만들어 봅니다. 저장부터 한번 하면 자 이번에는 자 BJT 앰프의 서브입니다. 그냥 RF로 할까요? RF 앰프의 서브 서킷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이름을 좀 바꾸겠습니다. 자 이름 바꾸어서 필요 없는 회로들은
다 지우겠습니다. 이런 회로들은 다 지워서 자, 이런 식으로 결과를 쓸 수 있는 상태로 맞춰줍니다. 이것도 회로가 꽤 복잡했는데 서브서킷으로 하면 이 복잡한 회로를 우리가 간단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얘를 대칭 자 이런 식으로 해둡니다. 이 포트 이름도 앰프의 입력이라고 바꾸고 자 얘도 앰프의 아웃풋이라고 바꿉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회로에 심벌을 또 디자인을 해야겠죠. 이 심벌은 이번에는 RF 앰프라고 자, 이름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얘도 대칭을 시킵니다. 시키고 앰프기 때문에 얘도 아까와 같이 삼각형으로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삼각형 필요 없고 이렇게 바꿔줍니다. 바꾸고 여기 페인팅만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요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는 앰프라고 해서 BJT라고 영어를 한번 치겠습니다. BJT. 그러니까 BJT가 들어가 있는 앰프가 됩니다. BJT. 그래서 앰프 아웃은 여기다가 연결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새로운 심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심볼을 얘를 저장을 하고 다시 시스템으로 갑니다. 그럼 콘텐츠에 가면 우리 좀 전에 만든 블록이 이제 서킷으로 등록이 됐겠죠. 얘를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이제 최종적으로 전체 시스템을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됩니다. 여기를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설계했던 모든 회로가 다 이 블록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포함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자, 이 회로의 특성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55옴이 소스에 들어가 있고요. 감색이 거치고 증폭기 거치고 필터 거치고 RF 거쳐서 부하장이 1kΩ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전체 시스템을 다 합쳤을 때 특성이 어떻게 나올 건가 라는 거는 우리가 대충 어림짐작으로 예측은 할 수가 있지만 자 이걸 우리가 실제로 이제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거는 꽤 복잡해요. BJT만 하더라도 여기 있는 거 계산하려고 하면 만만치 않잖아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이런 서브서킷으로 블록으로 컴퓨터 언어로 치면 함수를 정의를 해서 만들어 주는 게 우리가 이제 전체 시스템 해석할 때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면 1kHz에서 증폭도가 꽤 올라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복잡하지만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전체 시스템의 특성을
얻은 거를 한번 볼 수 있고, 이제 다단 증폭기를 만들고 싶으면, 예를 들어 증폭기를 하나 더 만들고 싶다. 어떻게 하면 돼요? 예전 같으면 여기에 있는 거 복사해가지고 막 붙이고 하는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은 얘가 함수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얘를 여기다가 하나 더 그냥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앰프1, 앰프2 뭐 저절로 생기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봅니다. 그럼 증폭도가 확확 올라가는 거 볼 수가 있죠. 증폭도가. 그 증폭도를 내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회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회로 구성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설계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 파라미터를 수정할 수 있으면 또 가장 좋아요. 파라미터를 수정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예를 들어 OP앰프 설계를 내가 하고 싶다. OP앰프 설계하고 싶으면 지금 이 OP앰프에서 중요한 거는 이 전압 증폭도잖아요. 그러니까 전압 증폭도를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맞추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 여기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가게 되면 여기다가 에디 서킷 심볼로 들어가면 심볼 볼 수 있고, 심볼에 보면 이 증폭기에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변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임을. 그러니까 AV 해서 디폴트 밸류를 이제 10, 그러니까 10배만큼 증폭하고 싶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AV 값이 나타나는데 이 AV 값이 내부적으로 이제 쓰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non-inverting 모드인 경우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비율이 중요하잖아요. R1하고 R2 비율이 중요하니까 R2를 할 때 R1에다가 값을 넣어주는데 요 AV 값 빼기 1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어떤 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non-inverting 모드에 증폭도 공식이 있었잖아요. non-inverting 모드의 증폭도 공식. 그러니까 그 공식을 가지고 R2 값을 결정하게 방정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V는 1 더하기 R1, R2니까 내가 R1이 정해져 있을 경우에 R1은 보통 킬로옴 단위로 이제 하거든요. 킬로옴 단위로. 킬로옴 단위로 하니까 얘는 정해져 있다고 보고 이 R2에 대해서 이제 풀어보면 R2는 AV-1에 곱하기 R1 나오니까 얘를 이용해서 이 증폭도를 우리가 맞춰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함수적으로 표현한 게 요 값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한번 올라가서 한번 보면 증폭도가 살짝씩 이제 바뀌는 거 볼 수가 있고, 나는 증폭도를 15로 하고 싶다고 하면 이제 15로 하면 이 OP앰프 non-inverting 모드 OP앰프의 non-inverting 모드 OP앰프의 증폭도가 15배 15배 데시벨로 치면 한 20 dB가 10이 되는 거고 한 30 데시벨 정도 값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30 데시벨 정도 값이 나오게 되는 거를 우리가 자동적으로 외부에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제 회로를 해석을 할 때 새로운 능력을 하나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터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필터도 우리 필요한 게 이
공진 주파수하고 뭐 이런 게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진 주파수를 얼마로 할 거냐라는 것도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인데 이 필터인 경우도 예를 들어 안에 들어가서 자, 공진 주파수를 얼마나 할 건가는 이 L0하고 C0 값에 이제 정해지는 거고 이 필터에 물리는 그러니까 입력 저항 혹은 출력 저항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이 필터의 대역폭을 우리가 정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현재 구조에서는 대역폭은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현재 구조에서는 대역폭을 알 방법은 없습니다. 이 입력 쪽에 어떤 저항이 붙을지는 내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값은 이 필터의 공진주파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터의 공진주파수는 어떻게 우리 계산했는지 기억이 나나요? 필터의 공진주파수는 자, 얘는 공진주파수 오메가 제로는 루트 LC분의 1이잖아요. 루트 LC분의 1. 그러면 여기 LC 값은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C 값은 오메가 제로 제곱을 L로 나눠도 되고 혹은 L 값은 오메가 제로 제곱을 C로 나눠도 됩니다. 그래서 L이나 C 둘 중에 한 값을 고정한 상태에서 C 값을 자동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L 값은 정해놓고 C 값을 바꾸는 공식을 하나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지금 서킷 심볼 가서 얘를 이름을 클릭을 하고 얘를 더블 클릭하면 네임이 뜨잖아요. 그래서 F0 디폴트 값은 1, 2의 3승 뉴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는 킬로헤르츠가 먹으려나요? 킬로헤르츠가 먹는지 한번 볼까요? 자, 얘가 이제 먹으면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거고요. 뭐 시뮬레이션 하는 데는 문제는 없네요. 그럼 요 F0 값을 이용을 해서 F0 값을 이용을 해서 필터의 공리 주파수를 우리가 마음대로 한번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요 그림에서는 1kHz에서 공진이 일어나는 거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최대값이 1kHz니까 그걸 여러분이 이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더 들어가서 Edit Circuit Symbol 가고 그 다음에 요 얘를 계산할 때 자, 오메가 제로가 이제 필요했고 얘는 2 곱하기 3.14 그냥 합시다. 곱하기 F0로 이제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L0 값은 그대로 갖고 가기로 했고 C0 값은 오메가 제로 곱하기 오메가 제로 나누기 L0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자 여기 계산이 좀 틀렸네요. 여기서 이제 계산이 틀렸으니까 요 값은 분의 1입니다. 분의 1. 자, 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L0 제곱이 분모에 들어가야 됩니다. 분모에.
오메가 제로 제곱, 여긴 오메가 제로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계산이고요. 지금 1 나누기 오메가 제로 곱하기 오메가 제로 곱하기 L 제로 곱하기 로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회로를, 자, 공유 주파수를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한번 회로 구성을 바꿔봤습니다. 시뮬레이션 하면 1km에서 나오는데 이번에 나는 2km 가겠다고 하면 2km로 갈 수 있을까요? 2km로 가는 거를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3.14를 썼는데 여기에 파이가 먹을라나요? 파이가 상수로 등록이 됐을라나? 이건 우리 한번 계산해 보면 아는 거니까. 파이가 등록이 되어져 있네요. 여기 한번 해보니까 이 파이가 기본 상수로 스파이스에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처럼 얘를 이제 오음도 이제 쓸 수 있으니까 요 감세기 쪽에도 들어가서 edit symbol 가서 얘를 할 때 요 값도 이제 이렇게 오음을 표시를 해주는 게 더 보기는 좋겠어요. 그럼 여기도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면 요 모양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보면 실제 이 스파이스에 있던 블록처럼 우리가 모양을 뭐 여러 개 좀 바꿔서 새롭게 한번 시뮬레이션을 다양하게 한번 해 봤습니다.